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. 들어가기 전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쪽에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, 다양한 이벤트,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자료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못하신 분들은 HERB2019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대한항공 분석은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.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최근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드릴 수 있게끔 객관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건데 기업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 최근 흐름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첫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리포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.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리포트 타이틀은 어느 뭐로 보나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항공산업 쪽은 큰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근데 이제 이 LCC 저가 항공사 저가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이 대한항공 쪽은 이 화물 운송 이쪽에 좀 나와 있는데 화물시장 강세, 뭐 호실적 견인 이렇게 나와 있죠. 이 화물 쪽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굉장히 좀 잘 버텨냈다. 슬기롭게 버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1분기 매출 그리고 뭐 영업이익 모두 이 시장의 이 추정치에 부합하고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연이 되면서 이 발표 당시에 좀 시장 참여자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데 이 화물 운송 시황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지난 분기에서도 이 화물 운송 시황에 대해서 피크아웃이 아닌가, 고점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. 지금 대한항공 자체는 이 화물 운송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객 쪽 실적 부분을 좀 보면요. 일단 유럽이나 미국 쪽은 국제선이 좀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좀 회복 속도가 많이 더딘 상황이고요. 업계 쪽에서는 이제 방역 규제 때문에 국제선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이웃 국가죠.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도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고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상황이 많이 심각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국제선 부분에 좀 있는 상황인데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은 이 한 개의 리포트만 좀 집중적으로 보긴 했는데 제가 이 전에 영상을 찍기 전에 다른 리포트들까지 다 읽어봤습니다. 근데 이 항공 산업을 지금 이 종합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LCC는 진짜 힘들다. 진짜 힘들다. 그리고 이 FSC죠. 대형 항공사,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 화물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해가지고 잘 버텼다. 그리고 국제선은 지금은 속도가 조금 안 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좀 해결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먼저 국제선 여객에서 좀 강한 실적을 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지금 주가 상황이 어떠한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대한항공은 일단은 최근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. 오늘 하루는
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 26,000원, 26,000원, 그리고 28,000원 중반 구간, 이러한 라인들이 되겠죠. 이 구간들을 계속 방어해 주면서 이 주가를 지탱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최근 이 어닝 서프라이즈, 아까 말했던 그 실적 발표 이후로 이 주가의 상승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일단 최근 시장이 좀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역시 뭐 지금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도전을 좀 꾸준히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. 다음은 이 수급을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10조를 상회하죠. 대형주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, 포지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형주를 볼 때 저는 이 차트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,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이 수급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봅니다. 최근 이 외국인의 이 셀코리아 현상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3월, 4월 이때는 외국인이랑 이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박스권을 잠시나마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, 뭐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다시 내려왔죠. 근데 지금은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달 기준입니다. 한 달 기준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. 그리고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매수를 보여주고 전날도 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매도 우위에 있는 이 주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치만 사실 외국인이랑 이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이 특정 구간을 이탈했다거나 뭐 지지 구간을 벗어났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세가 강하게 또 자주 나왔던 만큼 그냥 시장 상황에 맞물리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저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떠한 대응이나 뭐 특별한 액션을 해야겠다,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관망의 자세로 봐도 되겠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리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,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이러한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고요. 이 부분이 사실 이 시장 상황이랑은 분리시켜가지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그리고 같은 이제 항공주들 분위기 역시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, 이 흐름을 이어가 준다면은 국내 항공주들 역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 것 같다,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미장 체크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. 오늘은 이 첫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큰 흐름들 위주로 좀 짚어봤는데, 앞으로는 이 기본적인 분석 이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한항공 주주분들한테 좀 큰 도움 드릴 수 있게끔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